변호사님 뭐 찍으시는 거예요? 저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몰카 찍는 거 아니시죠?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몰카는 범죄입니다. 누군가를 찍는다면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카철죄라고 부르는데요. 카철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면 카철죄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흔히 몰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구성 요건으로는 첫 번째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카철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 하면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손이나 발은 일반적으로 그런 부위가 아니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이에 반해서 엉덩이나 가슴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위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처벌 사례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는 유죄, 어떤 신체 부위는 무죄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을 촬영했다고 했을 때에도 그 촬영의 경위라든지 노출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촬영 각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설시에 따르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어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배경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우연하게도 어떤 여성의 가슴이 촬영되었다 이런 경우랑 애초부터 여성의 가슴을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한 경우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동일하게 여성의 가슴이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전자는 처벌되지 않고 후자는 처벌될 수가 있겠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촬영자의 의도가 성적 욕망에 의해서 촬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카철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가고 있는 처음 보는 사람을 촬영했을 때 그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한편 종종 있는 케이스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녀가 교제를 할 당시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촬영에 있어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한 케이스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어떻게 동의 여부를 판단을 할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객관적인 영상이 확인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촬영된 각도나 그 촬영 대상자와의 거리 그리고 대상자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이 대상자와의 거리가 가깝고 대상자가 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고 이런 게 찍혀 있다면 촬영 대상자가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촬영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가 있고 심지어 카철죄에 관련해서는 시청,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등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나 엄중하게 처벌되는 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또는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인데요.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강요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하지 않은 범죄에서는 몇 년 이하의 징역형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 또는 협박죄는 몇 년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철죄 관련 범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만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죄가 인정되는 경우더라도 이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관계를 잘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선처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만일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 높은 벌금형이나 또는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듯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여지가 많은 범죄 유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변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보통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에 저장된 내역이 있는 자료들을 모두 복구해서 확인하는 조사 절차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로 인해서 추가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초범이고 정상관계가 좋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양형자료를 잘 마련해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입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꼭 선임해서 진행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촬영이 됐다면 이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성착취물 제작죄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아청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범죄들은 대부분 법정형 자체가 아주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이를 배포하는 경우 또는 시청, 소지하는 경우까지도 다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카철죄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범죄 사건에서 아주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재범률도 아주 높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겠다는 거지요. 당신의 카메라 속에 무언가를 담고 싶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